전시간에 세포 주기에 대해서 뭐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함께 조절하는 그 지점들, 확인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G1 체크 포인트, G2 체크 포인트, M기에 있는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각각의 어떠한 조건이 맞춰져야 다음 시기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가 됐을 때 이제 이 체크 포인트의 조건들을 인식해서 다음 이제 주기로 넘어가게끔 유도해주는 애들이 우리가 전 시간에 맨 밑에 나왔던 요 CDK와 사이클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봤던 내용들이 CDK는 항상 있는데 CDK도 종류가 이렇게 4종류가 있는 거고요. 4종류가 있는 거. 색깔이 똑같이 생겼지만 4종류가 시기마다 있는 거고, 사이클린도 얘 이제 맞는 애가 따로 있는데, 이 사이클린이 이 시기에 이 G1기에서 S기로 넘어갈 때 필요한 사이클린 CDK가 있다면 그 사이클린이 생성돼서 결합해서 활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됩니다. 필요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농도를 맞출 때 CDK 항상 있고, 사이클린의 농도를 통해서 세포 주기를 조절하더라. 여기 이제 하나의 얘기고요.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척추동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척추동물의 사이클린하고 CDK예요. 주기에 따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냥 암기예요. G1, G1S, SM 이렇게 쓴 다음에 사이클린하고요 CDK 써서 DEAB 4622 이렇게 그냥 외웠었어요. A, B, C, D, E, A, B 이렇게 다 순서가 맞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예요. D, E, A, B 이렇게. 4622 하나는 그냥 4622 하나 이렇게 외워야 돼. 싹 다 입에 붙죠? 4622 하나. 4622 하나. 그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다. 4622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 정말 단순하게 척추동물에 그냥 사용하는 CDK하고 사이클린의 숫자 외우는 거예요. 알파벳하고 숫자 외우는 거고, 뭐 사실 그렇게 의미를 갖거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흔히 이제 많이 외우라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 시험에 내기도 편하고요. 이런 게 정확한 거, 이견이 없는 것,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이런 거 딱 시험에 내기 좋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외우고 갔으면 좋겠고, 척추동물은 이렇잖아. 효모는 또 달라요. 효모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주기 할 때 당연히 진핵생물로 해야 되죠. 당연히 진핵생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척추동물이 이제 고등생물이라면 좀 이제 진화가 이제 덜 된 생물을 고를 때 효모를 많이 골라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 효모는 당연히 이제 CDK와 사이클린의 종류가 다르겠다. 이름이. 덧셀이라는 이 전공책 보면 효모도 나오고요. 척추동물도 나옵니다. 13장인가? 세포주기가? 13번째 챕터인가? 뭐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거 이제 여기에서 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면 사이클린 D하고 이 CDK4 또는 6, CDK4 또는 6가 이제 복합체를 이루면 활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밑에 이제 볼 텐데 안 가질 수도 있고요. 얘네를 이제 G1 CDK라고 하고, 이 G1 CDK는 G1기 중간에 작용해서 G1기의 진행을 자극해서 G1기 체크포인트를 이렇게 지나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체크포인트 확인 지점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클린 2하고 CDK2는 G1S CDK라고 해서 얘는 이제 S기 진행을 유발해줍니다. S기 진행을. 세포 분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S기 들어가기 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S기를 이미 거쳐버리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너무 많은 투자를 해버리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S기에 대한 이제 통제가 2단계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뭐 꿈보다 해몽이긴 한데 이렇게 해석하면. 사이클린 A와 CDK2는
이 SCDK라고 하고요. 얘는 DNA 복제를 자극하고 DNA 재복제를 막습니다. DNA 재복제를 막아줄 때 이 SCDK가 한다. 이 SCDK가 당연히 또는 G1 SCDK가 당연히 바로 얘가 가가지고 DNA 복제해 이거 아니겠죠 당연히. 또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 보따리씩 하나씩 다 있습니다. 각각이 다 한 보따리씩 있습니다. 그 중간 기작들이 막 있습니다. 그 기작들까지 하는 게 이제 대학교 3학년 내용이고요. 1학년 때 하는 대학교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든 한양대든 중원대든 중원대든 뭐 똑같아요. 1학년 때는 무조건 일반 생물학이에요. 똑같아요. 진짜요. 똑같아요. 한양대 생명공학과 간에도 걔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나보다 절대 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그랬었어. 네, 걔 대학교 가고 한번 만난 적 있는데 우리 소풍을 코엑스로 갔었어. 괴산고에서 소풍을 코엑스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걔가 서울에 사니까 나 코엑스 간다 이랬더니 그럼 선생님 제가 코엑스로 나갈게요. 그래가지고 걔가 코엑스 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얘기했는데 뭐 재밌는 거 많이 배우냐 이랬더니 뭐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운대 요새. 그래서 어려운 거 없냐 이랬더니 뭐 이런 게 어렵대. 그래서 한양대도 1학년 때는 아직 내 미치구나. 아직은 내 미치구나. 결국은 날 훨씬 뛰어넘겠죠. 청출어람이죠. 청출어람. 쉽지 않아. 뛰어넘는 거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한 3년은 공부해야지. 니네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한 2년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나랑 아는 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해도가 다르지. 이해도. 알잖아. 니네도 뽀삐를 처음 할 때와 20판 할 때와의 차이점인 거야. 뽀삐의 특성을 다 알고 하는 거하고. 어제 나 야자 감독하는데 2학년들 결국 어떻게 진행했네요. 사이클린 B와 CDK1은 MCDK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염색체 응축을 유도하고 핵막을 소실하고 이 후기 진행을 도와줍니다. 제일 큰 건 이렇다. 후기 진행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방추사가 다 모든 방추사가 염색체에 다 부착이 되어 있으면 동원체에 그러면 그때 이제 떨궈주는 거죠. 이렇게 염색체를 염색 분체로 뭐 분리를 시켜주던 뭐 상동 염색체를 분리시켜주던 이러한 사이클린 CDK 복합체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활성의 조절은 또 인산화입니다. 또 산화야, 또 산화. 거의 또 산화죠. 또 인산화입니다. 그래서 이 CDK 활성은 두 곳의 아미노산장기의 인산화하고 탈인산화에서 조절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얘네도 결국 단백질이지. 단백질이라서 15번째의 아미노산이 티로신인 거예요. 그래서 티로신 15라고 쓰고요. 그리고 160번째 트레오닌이 있대. 그래서 트레오닌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있다가 이제 중간에 트레오닌, 쭉쭉쭉 있다가 이제 트레오닌. 여기에 이제 인산화가 나타나게 되면 티로신 잔기의 인산화는 CDK는 불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늘 외우고 까먹고 더 이상 저 죽을 때까지 외우다 까먹다가 끝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게. 그 트레오닌 장기 같은 경우에는 CDK 활성 키나제에 의해서 인산화되면요. 활성을 갖는다. 이렇게. 서로 반대. 그래서 티로신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불활성화 자리라고 하고요. 트레오닌 장기는 이제 활성화 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인산화를 이렇게 인산화가 되거나 탈인산화가 되거나 티로신 장기를 인산화시키면 억제된대. 반대로 티로신 장기를 탈인산화시키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절이 두 가지로 될 수 있는 거야. 티로신 장기를 인산화해서 불활성화시키고 트레오닌 장기를 탈인산화시켜가지고 불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양쪽으로 다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이제 효소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사이클린 CDK 복합체의 이런 활성은 키나제인 V1과 CDC25에 의해 조절된다. 생물학을 전공할 때 제일 빡치는 게, 이거를 모르면 WE1 이렇게 읽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난 너무 짜증났어. 그래서 교수님이 읽어주는 거 한번 듣고 그대로 외워야 돼. V1하고요. 또 이것도 CDC25라고 와서 이건 또. 치디스 이렇게 안 하고, 발음을 안 하고 CDC라고 해요. 25에 의해 조절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탈이 인산화 요소고요. CDC25는, V1은 인산화 요소다. V1 같은 경우에는 티로신을 인산화 시킨대. 그래서 불활성 시키고, CDC25는 티로신 장기를 탈인산화해서 활성화 시킨다. 그래서 티로신 장기에 대한 이제 조절을 할 때 이 V1과 CDC25를 통해서 이제 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조절 방법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뭐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나마 이제 조금 제일 이 사이클린 CDK 복합체의 활성 조절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여기에 핵심 개념이라서 이 인산화하고 탈인산화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뭐 V1이나 CDC25는 한 번 듣고 그냥 아예 까먹으시면 됩니다. 그냥 인산화, 탈인산화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 티로신 장기하고 트레오닌 장기의 인산화다. 딱 이 정도만 알면 진짜 많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 이제는 유전 파트예요. 유전 파트는 생투 수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생투를 배운 친구들은 너무 쉬울 거고요. 같이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생투는 아직 이걸 나가려면 한참 멀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광합성과 세포분 나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미리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광합성 세포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전 파트나 이 분자 유전 쪽에서의 그 전공책을 보시면 진액의 패스웨이, 원액의 패스웨이, 이 흐름을 둘 다 배웁니다. 원래 둘 다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생투에서 또는 고급 생명과학에서 이제 배우는 건 대부분 이제 원액일 거예요. 원액의 유전자 발현, 조절 파트는 원액, 진액 둘 다 나옵니다. 근데 원액에 대한 그 복제와 전사와 번역을 하고요. 근데 원액과 진액의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도구의 차이밖에 없어요. 거의 복제 도구의 차이점, 전사 도구의 차이점, 이런 거고요. 크게 뭐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 몇 개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교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교과서에도 원액만 나왔던 것 같아요. 유전자 발현은. 지금 유전자 발현을 원액, 진액 나눠서 다 하고 이런 너무 힘들 거예요. 하다가 뭐 어려운 거 아니면 다 추가할 거고요. 진핵생물의 유전자 구조를 보시면 진핵생물은 원액 세포와 달리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부위 사이에 암호화하지 않는 부위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합과학에서 배우고 처음 이제 하거나 또는 이제 생원에서 유전자와 DNA와 염색체의 관계를 배운 다음에 그때 이제 조금 요런 개념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DNA가 이렇게 있으면 유전자 이렇게 한다. 유전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잘 이제 기억을 하거나 뭐 찾아보시면 그 그림을 보면 유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유전자를 배웠어요. 생원에서 세포 주기 들어가기 전에 유전자에 대해서 할 때 그때 이제 진액이라는 얘기고요. 생원 자체가 진액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암호화되어 있지 않는, 전사와 번역이 되지 않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생원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그려줄 때 이렇게 그래요. 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영역이 유전자야. 이게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방향도 가능하고요, 이쪽 방향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서로 겹칠 수도 있습니다. 왜? 서열이 다르니까. 상보적 서열이라는 거지 서열의 순서는 다르다. 여기가 다르잖아.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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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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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면은 여기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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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A, T 이렇게 되잖아. 달라요. 상보적이라는 게 순서가 다르다. 번역되는 아미노산 종류도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구조를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부위,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요. 암호화하지 않는 부위는 사실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찜찜하게 그렇습니다. 찜찜하지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후성 유전학입니다. 후성 유전학은 이런 아미노산을 암호하지 않는 부위 또는 다른 것들이 이러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염색체의 형태라든지 뭐 모양 또는 이러한 암호되어 있지 않는 부분, 이런 정보들이 결국 후대에 유전되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기능을 유도시키는 것, 그걸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찜찜하긴 해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위를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름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엑손과 인트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미노산을 암호하는 부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암호하는 부위가 두 개가 있으면 이 사이에 있죠. 사이. 암호하지 않는 부분은 암호하는 부위 사이에 있겠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암호하는 부위였을 거예요. 왜? 그때는 암호하지 않는 부위가 아무 기능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암호하는 부위 사이에 있는 게 쓸모없는 거야. 그래서 사이에 있어서 인트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트로 이런 거는 아니고 그건 시작이잖아. 몰라. 그렇대. 인트로 그 사이에 있대. 그래서 엑손이라고 하고요. 암호하는 부위, 암호하지 않는 부위를 인트론이라고 한다. 엑손과 인트론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고급 생명과학 들었는데 엑손과 인트론도 모르면 생투도 안 배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아시고, 이게 다 지금 생투 프린트예요, 이거. 옛날에 내가 쓰던 생투 프린트에 있는 걸 그대로 고급 생명과학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이제 구조적 기능적 차이를 보시면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죠.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다. 그래서 핵이 있다. 그래서 유전체가 이렇게 핵양체라고 합니다. 핵양체. 뉴클레오 뭐라고 핵양체가 영어로 뭐였더라? 하여튼 단어가 아예 다릅니다. 사용하는 애들이 얘는 핵양체로 존재한다. 유전물질이 그냥 이렇게 꼬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핵세포는 여기에 보지만 어딨냐? 원형 염색체에 갔습니다. 이렇게 원형 염색체에 갔는데 이 원형 염색체도 결국 얘가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초나선이라고 해요. 많이 꺾이면 초나선, 슈퍼코일, 이렇게 코일드 코일 막 이렇게 코일 꺾여진 코일 막 이렇게 코일드 수동태죠. 물론 코일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꺾여서 그 스트레스를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NA의 이 구조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오른손 감김을 하냐 또 왼손 감김을 하냐 나옵니다. 또 이렇게 재밌어요. 그것도 수학자들이 어느 학문이든 유입이 되면 짜증납니다. DNA가 있고요. DNA 연색한 히스톤이 없다. 얘는 히스톤이 있다. 그 히스톤이 없다, 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얘는 원형이고요. 얘는 다 선형이다. 인트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진핵의 특징이었어요, 얘가. 근데 원핵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원형 염색체가 만약에 인트론이 없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쭉 전사 번역이 일어나면서 다시 열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청 큰 단백질 하나밖에 못 만들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다가 끊겨요. 끊겨서 끊긴다는 얘기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있지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이 없으니까. 그걸 인트론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되지 않는 이유가
그냥 진핵 생물에서 암호하지 않는 부분을 인트론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관용적으로 원핵 생물은 인트론이 없다라고 해도 그래 뭐 그렇게 막 불편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의미가 인트론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암호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틀리죠. 그러니까 짜증난다니까 우리. 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핵이 없으니까 인도 없다. 그리고 세포분열 이분법 이런 거 하겠다. 우리는 유사분해를 한다. 세포 소기관도 얘는 미토콘드리아 없죠. 얘 자체가 미토콘드리아일 수 있지. 그리고 진핵생물은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당연히 염록체 없고요. 염록체 있고요. 그리고 플라젤린으로 구성된 편모를 갖습니다. 얘는. 근데 진핵생물은 9+2 구조의 편모를 갖는다. 여기 이제 차이점이었습니다. 기저체가 9+0 뭐 이렇게 있고요. 플라젤린이라는 게 이제 단백질이야. 그냥 단백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편모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정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편모는 우리 회전 운동한다고 했죠? 편모 회전 운동에. 그래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갔다가 후진하려면 반대로 돌려요. 귀엽지 얘도. 그래서 회전 운동하고요. 선모는 노적기 운동을 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고요. 이 플라젤린으로 구성된 편모를 플라젤라라고 합니다. 플라젤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말로는 똑같이 편모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다르죠, 이렇게. 진핵생물 편모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플라젤린으로 구성된 원핵생물의 편모를 플라젤라라고 하고요. 진핵은 아닌데. 몰라. 아예 생각이 안 나. 시작도 생각이 안 나. 찾아보세요 한번. 달라요. 그리고 세포체와 골지체에 당연히 없고 세포 소기가 다 없다. 다 없다. 근데 얘는 다 있다.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유전물질의 개요인데요. 우리는 유전물질에 대한 정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물질 기능 같은 거야 뭐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달의 기능과 또는 표현형적 기능, 유전자 발현의 기능, 진화적인 기능과 이제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생투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리피스의 실험이라든지 뒷장 넘기면 에이버리의 실험, 그리고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걸 이제 빼박으로 딱 얘기하셨던 이제 T4 파지나 T2 파지에 이용한 파지의 실험, 그런 것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유전물질의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개념을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복제 배우고요. 전사까지 하고요. 복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투에서는 뭐 DNA 폴리머라제 DNA 중합효소에 1, 2, 3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지금 배우는 게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그러니까 원핵입니다. 진핵은 DNA 중합효소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걔는 이제 1, 2, 3라고 부르지 않고요. 알파, 베타 이쪽으로 갑니다. 뭐 엡실론 이쪽까지 가고요. DNA 중합효소 같은 경우에 대장균에 5종류가 있어요 원래.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때 이제 뭔가 우리 나의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